말단 병사의 전설 제119장 끝났어. 강진우는 강별이가 자신을 향해 승리의 손짓을 보내는 걸 보며 물었다. 당연하지. 너 누나가 나섰는데 실수할 리가 있냐? 강별이는 강진우의 머리를 툭 치며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준비 완료. 유도 사격. 집중 발사. 강진우는 머리를 감싸며 강별이를 피해 몸을 피하는 동시에 전함 전체에 명령을 내렸다. 곧이어 수백만 개의 광선이 유도돼 날아가 오드 함대의 기함을 강타했다. 방어막은 별다른 효과도 없이 그대로 증발했고 그 함선에 타고 있던 오드 황제 폐하 또한 울란 교황을 따라 저세상으로 직행했다. 항복 공고문을 발송하고 상륙 6부대 출격시켜. 강진우가 손을 휘젓자 검은 정장을 입은 로봇 부대가 무기를 챙겨 상륙정에 올라탔다. 곧 상륙정은 울란성을 향해 날아갔다. 자신들의 황제가 눈앞에서 제거되고 상대 전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오드 함대의 대부분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바로 항복을 택했다. 하지만 일부 충성심 강한 함선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런 함선들에게 강진우가 내린 명령은 단 하나였다. 모조리 소탕해. 우주전은 종결됐지만 지상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상에 남은 오드군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맹렬히 저항했다. 자신들이 분명 울란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갑작스러운 항복 전환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한 현실을 이성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검은 정장 로봇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총을 들었다. 총알도 무기도 통하지 않는 강철 바디에 자동 알람 시스템까지 장착된 이 로봇들은 지상전에 최적화된 병기였다. 수는 적었지만 밀어붙이는 힘은 압도적이었다. 오드군의 억압에서 해방된 울란성 시민들은 여전히 울란교를 신봉하고 있었지만 이 낯선 검은 정장의 강가군에 대해선 특별히 반감을 품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호감이 가는 분위기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강가군은 민간인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고 실제로 공보문에 적혀있던 대로 해방자처럼 행동했다. 둘째, 복장 때문이었다. 울란성의 종교적 특성상 기존의 군인들은 모두 비단 로브를 입고 있었고 직전에 벌어진 오드군의 학살을 경험한 시민들은 군인에 대한 거부감이 극심했다. 반면 정장을 입은 이 병사들은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 오드군이 혼란에 빠진 와중 강진우에게 두건이 통신이 도착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강일과 강삼. 두 사람은 강진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외쳤다. 형님, 우리가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통신을 꺼버렸다. 강진우는 이 두 놈이 뭘 구하러 왔다는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레이더에 두 무리의 백경전함이 포착됐다. 두 함대는 강진우 쪽으로 합류하지 않고 곧바로 울란성으로 돌진하더니 오드군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다. 원래부터 밀리던 오드군은 그대로 붕괴됐다. 항복하거나 아니면 정장 로봇들에게 박살났다. 강진우의 함대는 전투에 투입된 지 고작 5시간 남짓 만에 울란성 전역을 평정했다. 모든 오드군이 항복한 것이다. 울란성 완전 점령 소식을 받은 강진우는 바로 강별이에게 말했다. 누나, 유아원한테 연락해서 수용 인원 빨리 보내달라고 전해. 강별이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왜 자기가 연락해야 하냐랬지만 결국 강진우의 지시에 따라 유아은과의 통신을 연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강일과 강삼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했다. 형님, 여기 정리됐어요. 빨리 홍사성 공격하죠. 홍사성. 아, 너희 그렇게 급하게 조직 만들고 싶냐? 강진우는 웃으며 물었다. 에이, 전쟁보단 깡패질이 더 재밌잖아요. 강일과 강삼은 머리를 극적이며 낄낄 웃었다. 강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홍사성은 내가 메인 컴퓨터에 백도어 심어놨으니 점령은 식은 죽 먹기지. 그리고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좋아. 홍사성 공격 개시한다. 만세. 출격이다. 형제들아. 강일 일행은 환호성을 지르며 함선으로 달려갔다. 강진우는 일부 함선을 울란성에 남겨 방어 태세를 유지하게 하고 주력 함대를 이끌고 그대로 홍사성으로 돌진했다. 한편 말라연방의 어느 기지에 있던 진상호는 핏대를 세우며 통신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암살자들 행동 중지. 상단은 빨리 중주성으로 가서 지원하라고. 그는 이어서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나 진상호다. 이람 고급전함 출격 대기. 유인병력도 함께. 물자 가득 실은 1만 척 수송선도 준비해. 전화를 끄는 진상호는 넥타이를 풀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곤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다. 강진우 그 자식, 울란성을 왜 공격한 거야? 그 놈 부하들 실력 대단하긴 해. 주력군 도착 전까지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내 제안은 거절 못하겠지. 전함과 수송선 1만 척 멸망 위기 앞에선 누구라도 탐낼 조건이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출입구 쪽으로 향하려던 찰나.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진상호는 통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지만 몇 마디 듣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 강진우가 하루 만에 웬터, 울란, 오드, 홍사 내 행성을 다 점령했다고. 말도 안 돼. 설마 그쪽 함대가 휴가라도 간 건가? 그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다시 외쳤다. 뭐? 오드성만 어부질이었고 나머진 전투로 완전 제압했다고. 강진우가 그런 전력을 어디서 구한 거야? 신형 전함이 1000척이나 늘었다고. 출처 모른다고. 지금 당장 조사해. 진상호는 통신을 분노에 차서 끊어버렸다. 도대체 어디서 신형 전함을 그렇게 많이? 설마 그 정체불명의 기업에서 산 건가? 일단 강진우의 속내부터 파악해야겠군. 그는 걸음을 재촉하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한편 유아은은 또다시 들어온 통신을 보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주군께서 홍사성을 점령한 김에 이번엔 캐사성까지 장악해버리신 것이다. 게다가 말도 안 되게 캐사성은 인력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홍사성은 그냥 넘어갔다. 설마 진짜 홍사성은 인력도 필요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넘어간 건가? 이 생각에 유아은은 기쁘면서도 동시에 고민이 깊어졌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영토,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이미 중주성 인력은 다 끌어다 쓴 마당에 더 뽑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관리들과 군인들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우주선을 탔다. 군용 수송선이 부족하자 상인들의 배도 증발되었는데 이 상인들 역시 스스로가 승자의 편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엔 적극적으로 물자 운송에 참여했다. 나중엔 각 행성 호텔에 들른 상인들이 다른 상인들과 가격 흥정하면서 우리 강진우 장군님 있잖아 하며 자랑을 늘어놨다. 덕분에 공식 정보가 퍼지기도 전에 무란성계 변방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번졌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세력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강진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민주제, 재정제, 종교제, 가문제 네 체제를 동시에 건드린 이자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었다. 강진우는 자신이 여러 세력들 눈치밥 먹으며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홍사성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해 열심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실 강진우는 홍사성에 상륙할 때 어느 정도의 저항은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고 캐사 가문 함대를 정리한 후 상륙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저항이 아니라 환호였다. 이게 뭐야?
의아해진 강일은 몰래 행렬을 이탈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기요, 우리 왜 침략군을 환영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강일을 흘겨보며 말했다. 당신, 외지인이지? 맞아요, 아저씨. 전 상단 따라 여기 처음 왔거든요. 강일은 생글생글 웃으며 연기를 이어갔다. 중년 남성은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말문을 열었다. 그럼 그렇지. 여기 홍사성 사람들은 말이야, 3번이나 외부 세력의 점령을 겪었어. 하나는 강가군, 또 하나는 케사 가문,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강진우 장군님의 부대였지. 그 중에 진짜 살만했던 시절은 오직 강진우 장군님이 통치했을 때뿐이었어. 이번에 장군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데 당연히 환영하지. 그런데 이번엔 좀 특이하긴 해. 병사들이 전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 오, 우리 형님.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 강일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슬그머니 본대에 복귀했다. 원래 강진우의 작전 목표는 단순했다. 이 지역을 통일하는 것, 케사 가문과 구주 원한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연회 중 홍사성의 관리들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케사성은 아직 홍사성이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참에 치고 들어갑시다. 그 말과 동시에 관리들은 케사성의 군사 배치, 정무 구조 등 상세한 정보를 줄줄이 꺼내놓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던졌다. 그러자 연회장에 있던 노관료 한 명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장군님, 당신이 떠난 뒤 강가 측 인사들이 약속을 뒤엎고 저희 재산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갔습니다. 그 뒤 케사 가문이 쳐들어와서는 우리가 저항을 제대로 못했다며 멋대로 죄를 덮어씌우고 협박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결국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제발 저희를 위해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부디 장군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나머지 관리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강진우에게 호소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일 일당은 두 눈이 번쩍 뜨였다. 형님, 이 작전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케사 가문을 쓸어버리고 납치된 여성들을 구해오겠습니다. 강진우는 그들을 힐끔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놈들, 순혈 변태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미 케사 가문과는 껄끄러워질 대로 껄끄러워진 상황이었다. 애초에 밀어뒀다가 뒤통수 맞을 바엔 선제 공격이 낫지. 좋아. 케사성 점령 작전, 너희한테 맡기겠다. 강일 일당은 경례를 하더니 번개처럼 달려나갔다. 연회에 참석한 홍사성 관리들은 이 미스터리한 가면 장군들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강진우는 슬쩍 얼버무렸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건 미래의 큰 그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연회가 막 끝나갈 무렵 강일이 돌아와 보고했다. 형님, 케사성 정리 완료입니다. 그 말에 홍사성 관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은 정장, 선글라스, 은백색 전함들. 이전부터 강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몇백 년을 지배해온 케사 가문이 단 몇 시간 만에 전멸하다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줄을 탄 것 같다. 진우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강별이가 물었다. 지금부터는 정비와 내실 강화에 집중해야지. 새로 얻은 행성들이 완전히 우리 체제에 스며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강진우는 그렇게 말하며 문득 뭔가 떠오른 듯 말했다. 그리고 인구 많은 행성 문제도 해결해야겠어. 유아원하고 상의 좀 해봐야지. 그 순간 강일 일당이 또 튀어나왔다. 형님,
형님, 이제 저희 슬슬 그걸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강진우는 이놈들이 뭘 하려는지 뻔히 알았다.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최대한 비밀에 붙여야 했다. 좋아. 너희 각자 5명씩 데리고 근처 상선 타고 나가. 이름 순서대로 우주 5대 강국 안에 잠입해서 그 일을 시작해라. 통장 하나씩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무라이와로 각각 1억 송금해 줄 테니까. 아, 강사한테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너희 진짜 방법은 아냐. 물론이죠, 형님. 우리 영화만 해도 1만 편은 봤다니까요. 금방 통장 만들고 로봇들 데려가 볼게요.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민첩한 로봇 5명씩 골라 탑승 준비에 들어갔다. 각 행성마다 백경전함 한 척씩 남기고 나머지는 중주성으로 복귀해. 강진우는 강별이에게 지시했다. 강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다. 그러자 홍사성에 남겨진 병사들을 제외한 정장 병사 전원이 재빠르게 전함에 탑승했다. 중주성으로 복귀하는 강진우의 백경전함을 시민들은 광란의 환호로 맞이했다. 모두가 강진우를 우러러보며 마치 신을 뵙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루 만에 이 지역을 정복해낸 전설적인 영웅. 이 혼돈의 무란성계에서 진정한 영웅은 곧 숭배의 대상이었다. 중주성에 도착한 강진우를 맞이한 사람은 과거처럼 궁정 신하들이 아니었다. 유아은과 몇몇 경호원뿐. 나머지 인력은 전부 새로 점령한 행성들로 파견돼 있었기 때문이다. 샤린과 제수연조차 울란성에 흑정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에 직접 현장으로 나가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다 잘하고 있겠지. 그는 예의 같은 건 생략하고 강별이와 유아은을 이끌고 곧장 정무실로 향했다. 유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상선이 몇 척이나 되지? 강진우는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다. 유아은은 그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 몰랐지만 지체 없이 답했다. 총 척입니다. 그 배들로 일상용 고급 기술 제품을 실어다가 지구로 보낼 거야. 거기서 판매하게. 강진우가 말했다. 지구에서 주군, 지구 금융 시스템은 우주 표준이랑 연동도 안 돼 있고 화폐 종류도 지저분하게 많아요. 게다가 자원도 변변한 게 없어서 상인들이 지구랑은 거래 자체를 꺼리는데요. 유아원은 황당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진우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걱정할 거 없어. 상인들한테 전해. 지구 돈으로 지구 내의 기업이나 공장, 자산, 자재들을 사들이라고. 우린 지구의 경제 숨통을 쥐고 흔들어야 해. 그게 바로 지구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고 이 행성을 진짜로 장악하는 방법이지. 이런 접근도 괜찮긴 한데. 진우야, 단순한 일상용품으로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순 없을 거야. 강별이는 강진우의 의도를 파악하자 곧장 조언했다. 지구 같은 원시 행성은 에너지 통제만 해도 끝장이거든. 맞아요.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 블록들 개조만 하면 지구의 석유나 핵에너지를 전부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공장 세워서 부양차나 입체 텔레비전 같은 거 대량 생산하면 시장은 순식간에 먹힐 거예요. 중공업을 장악하게 되면 금융 개편도 수월해지겠죠. 유아은도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후후, 유아은은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네. 강진우가 웃으며 놀렸다. 방법이 있어야 재정도 돌아가죠. 돈 벌 기회는 항상 반가운 법이에요. 유아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좋아. 그럼 이 일은 내가 총괄해줘. 지구 쪽엔 유명, 우명, 이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할 거야. 강진우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근데
당분간 자리를 비울지도 몰라. 내가 없는 동안 중대한 일은 너랑 누나한테 맡길게. 유아은은 의아했다. 지금이 딱 주군이 필요한 시기인데 어디 가시려는 거지? 하지만 평소처럼 따지지는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강별이는 말없이 눈을 흘겼다. 이 자식, 또 시작이군. 그녀는 이미 강진우가 무슨 꿍꿍이를 품었는지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떠나려는 이유. 딱 봐도 강일 일당을 따라가서 조폭 두목놀이 한번 해보겠다는 속셈이 분명했다. 진짜 이해 안 가. 잘 나가는 별개의 죽은 자리를 놔두고 깡패질을 하러 간다니. 인간이란 종족,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지. 강별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젠장. 나도 원래 따라가서 구경 좀 하려 했는데 나까지 가면 이 로봇 녀석들 통제는 누가 하냐고. 강진우, 너 진짜. 나중에 각오해라. 한편 지구연방준비위원회 본부. 지구 각국의 옛 국가원수들이 모여 대회의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주제는 단 하나. 누가 초대 지구연방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력 우선이다. 직접 선거다. 자산 기준이다. 전투력 비교다. IQ 테스트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오가며 끝없이 싸우는 중이었다. 서로 자기만 옳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언쟁이 이어졌다. 그런데 오늘은 다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외계인 강진우의 정권대사 유명이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원수들은 한편으로 유명이 뭘 발표할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속닥거렸다. 곧 유명은 2명의 호위병을 대동하고 무대 위에 올라왔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늘 굳은 얼굴로 서 있던 그 외계 호위병들이 오늘따라 아주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뭐야, 왜 저렇게 뿌듯한 표정이야? 원수들의 궁금증은 최고조에 달했다. 신사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영광스럽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군, 곧 여러분의 우주 동맹자 강진우 장군님께서 단 하루 만에 웬터공화국, 울랑교단, 케사가문, 오드 제국 이 4개의 세력을 전부 섬멸하고 각각의 행정 중심 행성들을 점령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주군의 직할 행성은 무려 5곳입니다. 유명은 자랑스럽게 말하며 스스로 박수를 쳤다. 원수들 역시 어쩔 수 없이 박수는 쳤지만 입꼬리는 삐딱하게 올라가 있었다. 뭐 대단하다고. 지구보다도 낙후된 별들 점령했단 거잖아. 그들의 반응을 본 유명은 피식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곧 호위병에게 손짓해 지구에 지원해줬던 입체 컴퓨터를 조작하게 했다. 저희는 동맹국이므로 이번에 점령한 4개 세력의 역사와 행성 정보를 공유해드릴 겁니다. 유명이 말했다. 그제야 원수들은 흥미를 느끼며 화면 속 영상과 설명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다. 4개 세력은 각각 수백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심 행성들은 지구보다 수천 배는 발전한 문명을 지니고 있었다. 심지어 중주성보다도 앞섰다. 그리고 강진우가 동원한 백경 전함수는 무려 1000척 이상. 전함은 지구의 우주전함보다 몇 배는 크고 화력은 말 그대로 재앙 수준이었다. 원수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 외계, 우리한텐 중주성의 몇 척 소형 함선밖에 없다며. 다 거짓말이었잖아. 하지만 금세 또다시 회복됐다. 왜냐하면 그 정보에 따르면 점령한 4세력의 총인구를 다 합쳐도 고작 10억 남짓. 지구 인구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좋아. 이 정도면 기존 계획대로 중주성을 평화적으로 접수하는 시나리오도 그대로 가동 가능해.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지구의 원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유명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흥! 너희 숨통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얼마나 오래 웃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유명이 의기양양하게 연단해서 정과를 소개하던 그 시간. 지구 시민들 또한 그 소식을 동시에 알게 됐다. 그가 준비한 데이터가 각국의 방송국에 뿌려졌고 세상이 뒤집힐 만한 그 뉴스는 당연히 곧바로 속보로 전파됐다. 같은 시각 유명이 준비한 화물선들은 이주민 수송 작전을 개시했다. 물론 각국 정부가 은밀히 손을 쓴 결과 이 첫 번째 이주 대상자는 죄인, 불량배, 백수들이 주류였다. 강진우가 정말 필요로 하던 인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지구 연방이 아직 공식으로 출범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운 각국 원수들은 강진우 측의 군대 접수 요청을 또다시 거부하며 대통령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의장에 일제히 전달된 재무장관들의 보고서, 우주 무한 상사, 윤유 행성지사 소속 상단이 대량의 고급 생활용품을 들여와 전국적인 쇼핑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자국의 민생 산업은 완전히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은 어깨를 으쓱였다. 소비재는 자유무역이잖아. 자국 기업이 경쟁력 없으면 망하는 게 당연하지. 우린 세금만 잘 꺼두면 돼 뭐 대수라고.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보고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했다. 외계 상단이 떠다니는 자동차를 들여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면 타격. 외계 기업이 하이테크 전자기기를 대량 유통, 국내 가전업계 마비. 외계 기업이 중견공업 공장 설립 신청, 주식시장 폭락. 외계 상단이 막대한 양의 금, 백금, 다이아몬드 보석류를 저가해 판매, 금값 붕괴. 외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공장, 자원까지 대규모 매입 중. 보고가 계속되자 원수들은 그제야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대기 시작했다. 아니, 이 외계 놈들은 돈을 벌어도 적당히 벌어야지. A국 원이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다. 무슨 금이랑 다이아를 트럭으로 퍼와서 헐값에 팔아대냐. 무역법 위반 아니냐고. B국 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무슨 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 다 자발적인데 그게 무슨 불법이야. 그리고 애초에 외계인 측에서 보석은 흔하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잖아.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고집한 게 화근이지. 이 자식들. 일부러 우리 몰래 그렇게 굴었지. 왜 방송사에 대놓고 발표 안 하고 우리한테만 귓속말로 알렸겠어. A국 원은 성질을 부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때 C국 원이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조용.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건 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한 방에 우리 통째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 말에 원수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들 중에 금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정치 싸움, 이간질, 쿠데타 모략엔 능하지만 경제개혁, 그건 듣도 보도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결국 각국은 서둘러 자국의 금융 전문가들을 소환해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전문가가 도착하기도 전에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윤유 무한 상사에서 신형에너지 블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너지원은 외계 상품 대부분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일반 가정용 가전제품도 무료로 개조해준다고 홍보 중입니다. 무공해, 저비용, 고효율. 지구 전체가 머지않아 이 에너지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원수들의 얼굴은 일제히 회색빛으로 질렸다. 에너지 지배는 곧 세계 지배. 이 말을 외쳐대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다. 이제는 거꾸로 외계 기업 하나가
지구 전체를 좌지우지할 날이 눈앞이었다. 그 기업이 웃으면 지구는 웃고, 그 기업이 찡그리면 지구는 울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속도로 가다간 지구는 곧 강진우의 6번째 직할 행성이 될 게 뻔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그 위기의 근원을 강진우로 지목한 것도 당연했다. 애초에 상호 자유무역을 명시한 조약은 강진우 측과 지구 간의 협정이었고, 지구 주변을 순찰 중인 제1함이 타 세력의 선박을 들여보낼 리도 없었다. 이젠 어쩌냐고. 우리가 자체 기술로는 외계 에너지랑 경쟁도 못해. 그렇다고 행정명령으로 외계 기술 금지하면 민중이 폭동을 일으킬 텐데. 비국원이 절망적인 얼굴로 말했다. 조약의 과학기술 공유 조항 있잖아. 우리도 에너지 만들어서 반격하자. 시장 절반만이라도 먹으면 돼. 다른 원이 말했지만 바보냐? 외계인이 에너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데 기술을 넘겨주겠냐? A국 원이 소리쳤다. 난 무력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봐. 지구 전체 힘을 합치면 그놈들도 기술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 넌 진짜 바보다. 강진우가 가진 전함이 1000척이 넘고 지구 궤도에만 있는 이람 전력과 지상 주둔 외계 병력이 수십만인데 전면 전하면 지구가 먼저 날아가. B국 원은 싸늘하게 웃었다. A국 원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했지만 C국 원이 가로막고 나섰다. 됐어. 싸우지 마.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뭐? 뇌가 녹았냐? A국 원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 자식은 무시해. 대책은 있는 거야. 빨리 말해. B국 원이 재촉하자 다른 원들도 귀를 쫑긋 세웠다. C국 원은 슬쩍 웃으며 말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못 이겨. 과학도, 무력도 외계인이 압도적이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백한 약점이 하나 있어.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수가 적다는 거지. 강진우 직할 행성 다 합쳐봐야 인구가 10억 남짓이야. 지구는 몇 배나 더 많아.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야. 우리 지구가 자발적으로 강진우 세력에 합류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히 노력하고 실적을 쌓는다. 그렇게 각 행성과 분야에 우리 지구인이 깊게 스며들면 그땐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전체 국민 선거로 지도자를 뽑자고 주장하면 된다. 그럼 그 선거에서 이기는 건 누구겠어? 바로 다수를 차지한 지구인이지. 그 말에 모두가 멈췄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 이거 말되는 전략이었다. 싸워서 못 이기면 스며들면 된다. 그리고 안에서 뒤집으면 된다. 결국은 외계인이 지구를 삼킨 게 아니라 지구인이 외계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림이 되는 셈이었다. A국 원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왜냐면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대선 때 자기는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상 박수는 쳐야 했고 억지로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상황을 감시 장치로 듣고 있던 유명은 기지 안의 방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하, 진짜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바보들. 그리고 남은 와인을 원샷해버렸다.